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평가대회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시상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혹은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 중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상식은 모두의 말뭉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께서는 원활한 시청을 위해 네트워크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평가대회 시상식 사회를 맡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립국어원 업문연구실장 인사말, 대회 운영에 대한 총평 및 향후 계획 안내, 시상식,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기념 촬영하실 수 있도록 시상식장 입구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시상식 종료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평가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상식을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며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 카메라를 향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정희원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한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테디썸의 함영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 이충희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상을 위해 먼 곳까지 와주신 대회 참가자 여러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립국어원 정희원 어문연구 실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실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정희원입니다. 2022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수상자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와주신 분들이 대부분 공학도이거나 개발자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립국어원이 상당히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기능을 가진 국립기관입니다. 우리 국어원에서 2009년부터 국어정보처리 시스템 경진대회를 해마다 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라는 이름으로 국립국어원이 직접 구축한 말뭉치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대회의 주제는 인공지능,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다였고요.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여러 참여자분들께서 한국어 속성 기반 감성 구성 문제를 해결을 하셨고요. 특별히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올해는 7천여 건에 달하는 모델 성능을 리더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언어라고 하면 이제 저처럼 언어학에서 출발한 사람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들은 그냥 이용자로서 이제 쓸 뿐인데요. 벌써 우리가 그 휴대전화, 그러니까 시리가 우리 말을 이해하고 이런 것이 놀랍게 여겨지던 때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변화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들을 우리가 다 말로써 제어를 하고 또 그것을 알아듣고 뭐 산출하고 때로는 대화 상대까지 되는 기능이 정말 날이 다르게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개발자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아주 상황과 또 맥락 의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접근하시는데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야의 언어학 분야에 좀 오래된 농담인데요. 어떤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강한 긍정 표현이 되는 언어는 뭐 자연 언어에서 대부분 그렇다. 그런데 그 반대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의를 하셨더니 어떤 학생이 참 잘도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시겠죠? 잘도 그러겠다. 부정 표현이 전혀 없지만 얼마나 그 신뢰되는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발례를 제시하는 말입니까? 이게 국어라고 하는 게, 한국어라고 하는 게 이만큼 겉으로 나타난 표현들의 결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공지능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려면 기술 분야와
이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언어학 분야하고 두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또 과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운영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또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기업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은 이제 연 1회 운영해 오던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를 내년부터는 좀 상시 운영 체계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국립국어원의 평가 말뭉치를 활용해서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란다는 걸까요? 바라지 않는다는 걸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정의원 실장님께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국립국어원의 대회 개최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정의원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대회의 운영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올해 대회의 베이스라인 모델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셨던 주식회사 테디썸의 함영균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디썸 함영균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 축구 응원하다가 목소리가 좀 가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경진 대회를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나라지식정보, 그다음에 저희 테디썸에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좀 김한생 교수님 대신 대표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진행된 경진 대회는 속성 기반 감성 분석입니다. 기존의 감성 분석이 저렇게 문장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를 분류하는 이제 그런 태스크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분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속성 기반 감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라는 개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좋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는 이제 그러한 감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랑 엔지니어가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이 제품의 재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인 이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성 분석 시장도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제 전체 감성 분석, 그러니까 음성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16% 정도가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 시장으로 보여지고, 보통은 이제 고객 경험 관리, 그러니까 고객이 리뷰를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매나 마케팅을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소매 산업,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달았을 때 그 리뷰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분류하거나, 혹은 이제 금융 서비스와 같이 리뷰로는 좀 알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경험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산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과제가 속성 기반 감성 분석 과제였고요. 저희 과제는 입력 문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속성 범주라고 불리는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전체 중에서 인지도에 관한 어떤
감성을 분류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의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긍정이다라고 분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가는 F1 점수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시상은 대상 한 팀, 금상 한 팀, 은상 한 팀, 동상 두 팀, 그다음에 특별상 두 팀이 오늘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진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 기간 동안 7,500건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 제출이 됐습니다. 총 참가해 주신 분들은 210명으로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팀은 27팀, 그 다음에 78명께서 결과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의 모델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일렉트라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일단 제품 도메인의 태스크였기 때문에 그 제품 도메인의 리뷰로 이제 학습된 좀 더 도메인에 적합한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학습이나 추론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진대회에서 좀 유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과제의 특징은 좀 데이터가 언밸런스, 불균형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카테고리, 그다음에 특정 감성이 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들은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쪽에서는 사진의 색깔을 좀 바꾼다거나 혹은 뭐 좌우 반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 증강을 하는데, 자연어 쪽에서는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문장의 의미가 바뀌고, 또한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로 바꾼다고 해도 의미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다를 비슷한 의미인 시계가 걸리다로 했을 때 문장 전체 의미가 바뀌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참가해주신 이제 많은 팀들이 이러한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좀 데이터의 부족이나 클래스의 불균형을 좀 많이 해결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에서는 데이터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용해 주신 방법은 이제 번역, 저희가 보통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의미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증강을 해주셨고, 유의어로 변환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자동 레이블링과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증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에서도 좀 독창적이었던 것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제 프롬프트 학습처럼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를 잘 적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본 적 없는 레이블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대조 학습과 같은 이제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 경진대회 참가해 주신 팀 모두 재현성 측면에서는 모두 우수하게 모델과 그다음에 결과를 제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참가팀의 소스 코드 및 모델은 깃허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으셨던 이슈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데이터에서는 거의 이제 발생하는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 외부 데이터 사용, 그다음에 프롬프트 학습과 대조 학습 등 다양한 시도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네,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고요. 이건 이제 시상식 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후원사별 수상자 특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 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KT 신입 인턴 석박사 채용 공고 지원 시 서류 전형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KT 스폰서십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수상자에게는 KT 인재 채용팀에서 리크루팅 케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NC소프트에서는 수상자에 한해서 NLP 센터에 이제 지원하실 때 서류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 검사를 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관련 포지션으로 지원 시에 서류 전형에 대해서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경진대회는 국립국어원
주관과 모두의 말뭉치에서 사업 기획 및 주관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의 말뭉치에서 구축된 데이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연세대학교 김한생 교수님께서 PM을 맡으셔가지고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저희 테디스함이랑 나라지식정보가 이제 컨소시엄이 되어서 과제가 진행이 되었고, 심사위원으로는 한림대학교 김유석 교수님, LG전자 김유진 연구위원님, 네이버 옥성훈 부장님, NC소프트 이충희 실장님, 그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 박사님, 그리고 KT의 장두성 상무님께서 심사를 봐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이제 검토위원과 자문위원 분들의 성함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3가지 분류로 지금 상시 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1월달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혐오 발언 탐지이고요. 좀 최근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슈인데, 일단은 국어원에서 관련된 데이터셋을 일부 만드셔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혐오 발언 탐지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추론 확신성 태스크, 그러니까 주어진 맥락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이 저 컨텍스트를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수치로 예측하는 이제 그러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 그리고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 문장을 생성하는 표 이미지 기반 문장 생성 태스크가 이제 상시 평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경진 대회랑 다르게 이제 실제로 모델을 제출하고 좀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리더보드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영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대회 대상 수상팀의 출품작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대상을 수상하신 가천대학교 1인 1메뉴 팀의 정지우 팀장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가천대학교의 1인 1메뉴의 팀 리더 정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 모델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의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저희 태스크는 ABSA 태스크로 리뷰 데이터에서 속성 범주와 감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학습 방법입니다. 저희는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했는데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 저희만의 독자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와 추가한 뒤 파인 튜닝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조어, 각종 텍스티콘, 오타, 인터넷 말투,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등 다양한 비문이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아니라 있는 데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은 이런 데이터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학습 모델을 선정할 때 KY킴의 Electra Core Base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리-트레인드 데이터 안에 네이버 쇼핑몰 리뷰 형식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번 태스크와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비문, 줄임말, 오타 등에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모지, 라틴어, 특수문자 등은 단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5단계에 걸쳐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는 저희 사전학습 모델이 인식하지 못하는 언노운 토큰에 대해서 처리를 진행해 주었고, 두 번째는 저희 사전학습 모델이 인식하지 못하는 저 별, 특수문자를 한국어 데이터로
별 5개는 대만족, 별 4개는 만족, 별 2개는 실망, 이런 식으로 한국어 데이터로 변환해 주어서 별점 정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유니코드 범위를 지정해서 이모티콘을 제정해 주었고, 반복되는 어구 및 문장 보호들을 최소한의 범위로 축약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맨 위에 있는 문장이 원 문장이라면 저희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문장은 저 아래 이렇게 인풋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데이터에는 데이터 레이블들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저 속성 범주 그래프를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고, 감성 분포를 보셔도 포지티브는 6028개인 반면에 뉴트럴과 네거티브의 데이터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인데요.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가 3000개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와 데브 데이터를 합친 뒤 Stratified K-폴드를 사용하여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각 레이블들을 균형적으로 각 폴드에 배치함으로써 모델의 편향을 감소시켰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개발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라벨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Stratified K-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저희 GitHub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가 데이터를 선별하여 부족한 라벨이나 제품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충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증강입니다. 먼저 다들 EDA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DA는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아주 쉽게 증강해주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EDA는 한국어 데이터에서는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EDA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 증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HQDA입니다. HQDA는 하이 퀄리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약자로 문장과 라벨의 관계를 분석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증강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 HQDA는 뭐 논문이나 기존에 있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를 봐주시면은 어플이라는 단어가 있고 패키지 구성품이라는 속성 범주가 있습니다. 이 어플이랑 패키지 구성품이라는 키워드를 살려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장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과 패키지 구성품, 이 키워드만 살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증강을 통해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센티멘탈 플립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또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랑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속성 범주에 대한 감성 레이블을 플립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아윤체는 브랜드 이름이고 핫하다는 인지도 포지티브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아윤체는 살리고 핫하다가 아니라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형식의 문장을 넣어서 브랜드 인지도의 속성 범주는 살리고 네거티브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장적으로 증강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개요입니다. 저희도 베이스라인처럼 속성 범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후 만약에 속성 범주가 추출된다면 감성 분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ABSA 태스크의 모델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pre-trained 모델에 last hidden state의 CLS 토큰을 분류 벡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CLS 토큰만이 아닌 속성 범주를 나타내는 토큰에도 가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 그림에서는 저기 빨간색 네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BERT의 내부 12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12개 CLS 토큰들을 전부 풀링해서 새로운 분류 벡터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저기 빨간색 박스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모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를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먼저 인풋 단계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저희 모델에 집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아웃풋 내부 12개 레이어 CLS 토큰들을 어텐션 풀링을 통해 256차원의 벡터를 생성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의 속성 범주 토큰 부분만 추출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768차원의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각 이 벡터들을 각기 다른 FC 레이어들을 거친 뒤 두 개의 벡터를 합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1024차원의 새로운 벡터가 나옵니다. 이를 분류 벡터로 사용하여 ACD에서는 True, False, ASC에서는 Positive, Negative, Neutral로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저희 모델의 분산을 낮추고 모델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방식은 소프트 보팅을 사용하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tratified K-폴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3폴드를 사용했고 각기 다른 학습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Early Stop, Label Smoothing, 1DB 수입 등 다양한 기술들이 학습에 적용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어떤 속성 범주가 추출될까요? 제품 전체 디자인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어렵다고 생각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게 아닙니다. 정답은 제품 도메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예쁘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도 만약에 이 예쁘다라는 대상이 립스틱의 색깔을 뜻한다면 이는 본품 일반이 됩니다. 그리고 옷의 원단을 뜻한다면 이는 본품 디자인이 되고 미스트의 용기를 뜻한다면 패키지 구성품 디자인이 되는 등 한 문장에서도 다양한 속성 범주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블, 그러니까 주석 단계에서는 전체 문서의 맥락을 참고해서 주석을 했지만 말뭉치 구축 과정에서는 이를 문장 단위로 잘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여기 있는 너무 예쁘죠가 아이라이너 색을 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에서 골라온 거고, 하지만 이를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너무 예쁘죠? 이 한 문장만 본다면 이 문장의 속성 범주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뷰 데이터 전체 문서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시면 너무 예쁘죠라는 대상이 아이라이너 색을 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도메인별로 모델을 따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어도 립스틱 모델, 신발 모델, 미스트 모델, 스마트폰 모델 이렇게 모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이렇게 모호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레이블들의 모호함이 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품 도메인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속성 범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정말 방대한 분야에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별점의 의존도가 높은 현재 리뷰 시스템에서 조금 더 정성적이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리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1인 1메뉴의 발표자 정지우였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정지우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1인 1메뉴 팀은 대회 초반부터 꾸준하게 모델을 실험해서 리더보드에 계속해서 성능을 올려주신 팀입니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데이터 세트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팀입니다. 발표해 주신 정지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대회 수상자들께 시상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특별상,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순으로 진행되며 수상하실 때마다 힘찬 박수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특별상은 출품 모델의 독창성을 고려하여 후원기업인 KT와 NC소프트에서 직접 선정해 주셨습니다. 전체 시상은 정희원 어문연구 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KT 융합기술원 특별상이 있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KT 융합기술원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네, KT 융합기술원 특별상 국밥 코딩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은 김영훈 팀장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국밥 코딩 김영민, 김영훈, 손선일. 위 학생은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주 KT 융합기술원장 김이한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보드 실장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 국밥 코디입니다. 대회 주최 측과 모델 평가해 주신 KT 융합기술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는 단상에서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NC소프트 특별상 수상자인 마곡나라 딴딴이 팀의 이창호님께서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창호님께는 별도로 상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어원장상인 동상, 은상,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 역시 정의원 업문연구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은 리더보드 성능 점수 4위, 5위 팀이 받겠습니다. 먼저 호명할 팀은 닥터송입니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동상, 닥터송, 정성현, 김재광, 남승현, 이한빈. 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상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성 팀의 팀장을 맡은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그 AI 대회는 참가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이제 아이디어 공유도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ABS-A라는 태스크를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뭐 생각했던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 연구 논문들 찾아보면서 적용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고,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립국어원 측 그리고 주관 그리고 후원 기업들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동상 수상자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팀 구성원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은 팀
팀장인 김용재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동상, 해피 버스데이, 김용재, 강효진, 국승용, 오혜인, 이재혁, 정효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피 버스데이 팀 국승용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소감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립국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진 대회는 우리 해피 버스데이 팀에게는 정말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언어로 감성을 분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국어 자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였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경진 대회를 참여하였음에도 최선의 능력으로 최고의 팀워크로 동상이라는 영예를 함께 나눈 우리 해피 버스데이 팀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언어를 자랑스럽게 대표할 우리 해피 버스 팀에게 더욱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과 경진대회 운영으로 고생하신 태지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알파코 캠퍼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소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은상 시상이겠습니다. 은상은 리더보드 점수 3위를 차지하신 팀이 받게 되었습니다. 은상 수상자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은 팀장인 한민재님께서 받겠습니다. 네. 상장, 은상, 위치에너지, 한민재, 김규인, 양병진, 이성현, 정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한 수상 소감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치에너지 팀 팀장 한민재입니다. 우선 좋은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립국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전공자로 참여해 큰 기대를 못했지만 팀원들이 함께해 준 덕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가설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모델에 적용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국립국어원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금상은 근소한 차이로 평가 점수 2위를 차지한 GCU 텀프지옥 팀입니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은 팀장인 유상현님께서 받겠습니다.
상장, 금상, GCU 텀프지옥, 류상현, 강상우, 김균엽, 김예찬, 김주형, 모윤호, 이승수, 한성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수상 소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CU 텀프지옥의 팀장을 맡게 된 류상현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시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저희 가천대학교 ISNLP 랩실 석사분들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고 이 덕에 저희가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더욱더 흥미가 생겼고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주최 측과 도움 주신 저희 ISNLP 교수님, 석박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가천대학교 1인 1메뉴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은 팀장인 정지우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대상, 가천대학교 1인 1메뉴 정지우, 강승현, 이하정, 장희진, 현도연. 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상 소감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이 대회를 하면서 재밌었고 얻어간 것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잘 돌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신 가천대학교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대학생이다 보니 학업과 병행하면서 이 대회를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팀원 모두가 끝까지 열심히 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랜 시간 시상에 도움을 주신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정희연 실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상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와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